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키트의 공상주의자 토끼 한 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은 무슨 작품 다루나요? 오늘은 최동훈 감독님의 외계 플러스인 1부 네. 다룰 예정입니다. 그 플러스로 읽는 거 맞나요? 모르겠어요 사실. 네. 여러분들 읽을게요. 뭐 어떻게 읽으라고 네. 정해주신 분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1부가 있다는 건 2부도 있는 거죠. 네, 근데 2부는 1월 개봉 예정이고 이게 또 동시 공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으로도 넷플릭스인가 뭐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극장이랑 네. 온라인이랑 네. 동시 공개라고요? 네. 돈을 벌 생각이 별로 없나 봐요. 왜냐면은 1부가 폭망했기 때문에 사실 별로 기대감이 없는 거죠. 네, 이렇게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차선책인 거죠. 네. 네. 자, 그러면 화면 전환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아니고 이거 됐다. 네. 일단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검은처럼 제가 스토리 요약을 해드릴 예정인데 네. 그 전에 간략하게 어떻게 이거를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은 어떻게 소개를 할 수 있을까요? 전우치를 뭐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우치 보셨나요? 안 봤습니다. 전우치가 이제 조선시대에 전우치 전이라는 사실 고전 소설이 있는데 네네. 그걸 가지고 만든 건데 전우치가 요괴를 때려잡기 위해 활약을 하다가 부채 속에 갇혀가지고 뭐 그러니까 자기 스승을 죽었다는 누명을 쓰고 이제 부채 속에 갇혀가지고 수백 년이 지났는데 수백 년 후에 요괴들이 다시 창궐을 해가지고 전우치가 현대 시대의 부채에서 다시 튀어나와가지고 활약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제 네. 도사물 당시에 한국 퓨전 사극에서 뭐 이런 것도 유행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태왕사신기 막 그런 것도 많이 막 유행을 하고 막 네. 고려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막 주술 쓰고 그런 것들이 유행을 했는데 아마 그게 막 영화로 넘어가면서 장르화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네. 그 전우치전이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좀 계승물이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가요. 이거를 고려 시대로 넘어가가지고 네. 고려 시대에 요괴들이 있는데 네. 그 요괴들이 어떻게 발생을 하냐면은 외계인들이 사람 뇌에다가 이제 죄수들을 가둬둡니다. 네. 죄수들을 가둬둬가지고 기억 속에다 가둬둬가지고 사람이 죽으면은 그 외계인도 같이 사라져요.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형식인데 그 죄수들이 탈옥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간략하게 저희 평가를 좀 하면서 네. 출발해 볼까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배우도 연기는 좋았는데 아주 쟁쟁한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찰떡같이 연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고려시대와 현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전개가 되잖아요. 네. 그런데 고려시대는 저는 되게 재밌게 봤는데 이 현대 씬에서 너무 대충 만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특히 이게 썬더라는 이제 로봇, 네. AI 같은 애가 나오는데 이 친구가 계속 상황 설명을 해요. 쟤네들이 우리를 쫓아오고 있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야. 저런 이유 때문에 이런 걸 해야 돼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상황 설명하는 그런 대사들이 나와가지고 너무 이거는 수준 이하의 대사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왜 연출을 이렇게밖에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외에도 사실 현대 씬이 훨씬 좀 심심하고 좀 더 재미가 없고 고려 시대 씬보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2부에서는 조금 달라질지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 지난주에 다룬 더문이랑 이 외계인이랑 같이 봤는데 저는 사실 더문이 오히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완성이 되어 있다라는 느낌이었고 외계인은 더 좋은 부분이 물론 있었으나 이런 안 좋은 부분들 때문에 너무 이제 아쉬움이 컸다. 아쉬움은 더 컸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봉사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뭐 그냥 킬링타임용으로 볼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영화 보면서 그래도 재밌게 보긴 했어요. 이 영화가 긴장감이 그래도 좀 있고 나름의 그 어떤
복선 회수 같은 부분들이 흥미롭다고 느껴져가지고 재밌게 나쁘지 않게 봤습니다. 2부가 궁금해지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 영화 전개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스토리적으로는 괜찮은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사 문제들이 네. 대사들이 좀 너무 오글거리거나 약간 좀 사실 썬더의 대사만 그런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여러 대사들을 살펴보면서 너무 설명하는 듯하게 대사가 써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았는데 그 부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원래 이 감독님이 대사를 잘 쓰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그냥 타짜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정말 그쵸. 유명한 대사들 많이 쓰셨거든요. 타짜 대사 네. 유명하죠. 그러니까 못 쓰시는 분이 아닌데 왜 이렇게 쓰셨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말씀하신 대로 스토리는 되게 잘 짰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아주 독창적인 스토리고 정말 재밌을 수 있는 스토리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시죠. 네, 스토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 가드하고 썬더라는 사실 썬더는 원래 가지고 있던 이름은 아니고요. 나중에 이 이름을 갖게 되는데 네. 지구에 있는 죄수들을 관리하는 그 뭐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죄수를 관리하는 그렇죠. 네. 사람들입니다. 네, 그 네. 그 직업을 가진 그렇죠. 친구들입니다. 네. 이 외계인들이 원래는 평화를 사랑하는 어떤 교도관? 그쵸. 교도관입니다. 네, 네. 네, 평화를 사랑하는 친구들인데 네. 변종들이 있어요. 변종들 막 사육을 즐기고 뭐 사이코패스 같은 거죠. 네. 태어날 때부터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나 봐요. 네. 그런 친구들을 이렇게 관리를 할까 하다가 지구인들의 뇌에다가 뭐 데이터의 형식으로 집어넣는 건지 모르겠지만 집어넣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기억을 아예 잃어버려요. 뇌에 들어가면 기억도 잃어버리고 자기 자각도 못합니다. 내가 죄수였다는 사실도 자각을 못해가지고 이 지구인이 죽으면 같이 죽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사실 그게 죽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긴 해요. 그러니까 그쵸, 기억도 사실상 잃어버리고, 사형이다. 네, 기억도 잃어버리고. 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그거죠. 내 손에 피를 묻히기 싫다. 이런 거 아닐까. 네, 그런 네.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상 그거죠. 형벌 중에 이제 무기징역인 거죠. 네, 그런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들고 아무튼 요 가드라는 로봇이 있고 로봇 아닌 것 같아요. 원래는 외계인인 것 같은데 네. 슈트를 입으면 이렇게 기계처럼 변합니다. 아이언맨 슈트 같은. 네, 그 다음에 썬더라고 하는 평소에는 이제 자동차의 형태로 다니는 로봇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독립되게 이제 비행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고 우주선처럼 뭐 변신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시간 여행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런 두 콤비가 있습니다. 가드와 썬더. 네. 그리고 이 죄수들이 가끔 가다가 탈옥도 해요. 가끔 가다가 아주 가끔 제 생각엔 엄청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까지 지구의 역사를 통틀어서 뭐 지구 역사인지 우리나라 역사인지 이게 가드와 썬더가 지역별로 있어가지고 이 친구가 우리나라만 관리하는 건지 그거는 자세하게는 안 나오거든요. 네, 네. 근데 아무튼 이 가드와 썬더가 우리나라 역사를 통틀어서 잡은 탈옥한 죄수는 7명밖에 없다고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많지는 않은 거죠. 네. 그런데 이 영화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이 여자의 몸에서 탈옥을 하는 외계인을 제압을 하면서 시작을 하죠. 이 외계인이 보면은 촉수를 씁니다. 네. 네, 날카로운 촉수를 써가지고 적을 공격을 하는데 엄청나게 강력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다른 대기에서 살고 있어요. 이 죄수들은. 그러니까 원래 살던 대기랑 지구의 대기랑 조성 성분이 다른 거죠. 저 가드랑 썬더의 고향별인 거잖아요. 거기가.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거고. 설정상. 네. 그래서 그 행성의 공기랑 여기 공기가 달라서 이 죄수들이 탈옥을 한다고 해도 사실은 5분밖에 못 버티는데 근데 그러면은 뭐하러 잡으러 가나요? 라는 의문이. 근데 네. 그러면은 네. 이렇게 나와가지고 사람 가끔 죽일 수도 있고 그리고 몸을 옮겨 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마 문제가 되지 않나 네. 싶고요. 그래서 이 여자를 제압을 했는데 이 여자가 딸이 한 명이 있었어요. 이 딸은 그냥 놔두면은 요괴의 딸이다, 요괴의 아이다 이렇게 몰려가지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썬더가 갑자기 좀 이 아이에 대한
인정을 베풀고 싶어가지고 네. 현재로 데려옵니다. 네. 2012년으로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여자아이로 자라납니다. 네. 요 여자아이 이름이 이안이고요. 네. 이 여자아이는 보면은 보통 인간보다 신체 능력이 좀 뛰어난 걸로 나와요. 제 생각에는. 그런가요? 네. 보면 어떤 묘사가 나오냐면은 네. 일단은 자기가 아기 때를 다 기억을 해요. 그렇죠. 네, 아기 네. 때를 다 기억을 해가지고 썬더와 가드가 보통의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단 알고 있고 또 어떤 묘사가 나오냐면 이안이 경찰서에 가잖아요. 자기 아빠가 지구인이 아니다 그거를 이제 신고하려고 경찰서에 가잖아요. 네. 무슨 묘사가 나오냐면 경찰서 3층에서 뛰어내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런 것들 보면은 그리고 마지막에도 보면은 이 총 쏘는 걸 배워본 적이 없을 거잖아요. 근데 굉장히 잘 쏴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얘 어렸을 때 썬더가 얘 뇌로 네, 맞아요. 맞아요. 얘기가 나와가지고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 친구가 뭔가 개조가 됐다. 그런 묘사가 있는 것처럼 나오는데 맞아요. 그게 정확히는 안 나옵니다. 제 생각에는 그거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약간 아쉬운 부분이었고 아니, 너가 그렇게 똑똑한 이유가 내가 뇌를 만져서 그래. 그죠, 그렇게 계속 얘기하죠. 썬더가 얘기하죠. 그 이안이 이 썬더와 가드의 정체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어요. 얘가 뭔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 그래서 다 커가지고 이렇게 막 조사를 하고 다니다가 결국은 썬더가 말을 해주죠. 우리는 사실 여기 죄수들을 관리하는 교도관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네. 그러다가 이 지산병원에 외계인을 뭐 100 몇 마리를 이제 인간의 117마리였나? 그거를 이제 인간의 뇌에 가두기 위해서 오는데 117이면 엄청 많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많은 수의 사람들이 몰려 있는 곳이 어딜까? 이제 외계인들이 생활하다가 병원으로 이제 찾아오는 거죠. 네. 병원에 요 인간의 몸에다가 이 촉수들을 써가지고 네. 죄수들 가두는 그런 그런 것을 하게 되는데 이 썬더가 이안한테 이걸 알려준 거죠. 지산병원에 걔네들이 올 거야. 그래가지고 이안이 이제 호기심이 못 이겨가지고 찾아갔다가 끔찍한 광경을 보게 된 거죠. 네. 그리고 또 이 병원에 있던 사람 중 한 명이 문도석이라는 형사입니다. 조재섭 배우가 연기했죠. 네. 이 형사의 뇌에 어떤 외계인이 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병원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런데 이 형사의 뇌에 들어간 죄수가 흉악범이죠. 네. 엄청난 빌런입니다. 네, 빌런. 네. 네. 설계자라는 이름을 가진 빌런인데 그러니까 이 외계인들이 원래 평화를 사랑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폭력과 갈등을 설계한 사람이다 라고 해가지고 별명이 설계자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문도석이 이 원래는 죄수가 들어가도 뭐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네. 폭력성 같은 것도 표출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감각이 엄청나게 예민해지죠. 묘사를 보면은. 그래가지고 막 멀리서 보면은 이 사람이 원래 무슨 마약을 파는 어떤 범죄자 잡으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 마약 파는 범죄자가 자기 변호사랑 멀리서 막 몰래 얘기를 하는 거를 이 문도석이 엿듣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장면도 나오죠. 그래가지고 이 설계자를 탈옥시키기 위해서 우주에서 무슨 그 우주선이 급파가 돼요. 네. 엄청 거대한 무섭게 생긴 네. 이 우주선이 급파가 돼가지고 이안과 가드 썬더가 그 사실을 또 알게 되죠. 그래가지고 문도석을 추격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상하게 생긴 설계자를 탈옥시키러 온 로봇을 만나게 되죠. 네. 요 로봇은 제 생각에는 디자인이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보면서 약간 에반게리온에 나오는 사도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굉장히 독특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굉장히 기괴하고 독특해가지고 재밌었는데 네. 사실은 하는 능력 자체가 네. 사실 뭐 육탄전이나 레이저 발사 외에는 그렇게 특별히 하는 일은 없어가지고 그렇죠.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했는데 얘랑 비슷하지 않나요? 사키엘? 오 그렇긴 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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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아무튼 요 로봇은 가드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특수 설계된 로봇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가드가 패배하고 맙니다. 가드가 네. 패배하고 문도석은 자신의 뇌에 있는 설계자가 깨어나 버리죠. 네. 자각을 해버리죠. 이런 형자를 경고 없이 보여주셔도 되나요? 좀 깜짝인가요? 네. 그리고 이 우주선도 얘네들이 가지고 온 우주선, 거대한 우주선도 굉장히 이제 위험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우주선인데 죄수들이 살던 곳이 대기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곳의 대기를 싣고 왔어요. 하바라고 하는데 네. 이것을 압축을 해가지고 싣고 왔거든요. 이게 한 개가 서울 한복판에서 터졌는데 굉장히 압축이 잘 돼 있나 봐요. 엄청난 영역을 이 주황색 구름이 뒤덮여 버려가지고 그 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죽어버리죠. 네. 죽어버리고 그 안에서 2명의 죄수가 이렇게 더 깨어납니다. 이게 보면은 영화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랑 고려 시대가 교차적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안 네. 주인공 이안의 시점에서 시간 순서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결국 이제 썬더와 가드가 난전 끝에 요 하바가 든 우주선을 우주인 그 죄수를 탈옥시키기 위해 온 로봇이 타고 이 하바가 든 우주선을 탈취를 합니다. 결국은. 하지만 요 세 죄수들, 설계자와 그 다음에 요 2명은 고려시대 파트에서 계속 등장을 하게 되는데, 빌런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한 명은 이름이 살인귀고, 한 명은 이름이 자장법사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외우시면 되고요. 요 3명이 요 가드가 사는 기지까지 쳐들어오죠. 네. 그래가지고, 가드는 이안을 대피시켜요. 썬더를 시켜가지고, 여기서 도망가라, 이렇게 하고 홀로 죄수에게 맞서려고 하죠. 근데 썬더가 계산을 해보니까 승리 확률은 1%밖에 안 돼요. 사실상 뭐 지는 전투인 거죠. 네. 그런데 이안이 되돌아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죠. 그러면서 뭐 승리 확률이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아마 이안이 개입을 해가지고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안이 제안을 하죠. 이 애들을 과거에 가둬버리자. 그래가지고 썬더가 시간여행 기술이 있잖아요. 시간여행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고려시대로 날아와가지고 새 죄수들을 시간 속에 가두게 됩니다. 네. 그런데 전투 끝에 가드는 사망을 하고 말아요. 이렇게 팔이 뜯기면서 네. 처절하게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네.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복선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죽었다는 묘사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시체가 나오지는 않고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얘가 뭐 살아있거나 뭐 아니면은 어떤 다른 인물로 둔갑을 했거나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리고 이안이 권총을 쏴가지고 권총을 어디서 구했거든요. 네. 영화에서 이 권총을 어떻게 입수하게 되었는지는 영화를 자세하게 잘 보시면은 알게 되시겠지만 권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권총을 문도석에게 쏴가지고 결국 문도석이 치명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썬더와 이안은 이게 물속에 처박히게 돼요. 이 물속에 처박히면서 썬더는 실종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럼요. 그리고 문도석도 보면은 이 인간의 몸이 죽으면 죄수도 죽는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치명상을 입었기 때문에 총에 막 3발을 맞아가지고 치명상을 입었기 때문에 다른 인간의 몸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파트가 딱 끝이 나요. 네. 그리고 이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로 시간이 옮겨져가지고 고려시대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고려시대 파트의 주인공은 이안도 주인공이지만 다른 등장인물이 한 명 더 있는데 무륵이라는 등장인물이 나와요. 네. 이 무륵은 뭐 자칭 도사고요. 약간 뭐 날라리 도사 같은 느낌이에요. 네. 날라리 도사고 사실 이 캐릭터가 전우치에 나오는 전우치 캐릭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합니다. 네. 류준열 배우가 연기를 했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상금 사냥꾼이기도 합니다. 도수를 굉장히 잘하는데 네. 요 신검이 앞에서 현재 파트에서 계속 나오는 물건인데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이제까지는 하지 않는 물건이라서 자세하게 소개를 안 드렸는데 요게 뭐냐면은 가드의 에너지원이에요. 가드가 사실상 작동하는데 필요한 어떤 물건인 것 같고 심지어 썬더도 그래가지고
이 신검의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를 몸에 꽂아 놓으면 인간의 몸에 꽂아 놓으면 모든 질병이 치료가 됩니다. 맞아요. 네, 그게 첫 번째고 더 중요한 중요한 역할인 두 번째 뭐냐면은 요거를 죄수가 든 인간의 몸에 꽂아 놓으면 죄수가 자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요게 썬더를 작동시키는 키이기도 하죠. 네. 그것도 왜 중요하냐면 얘네들이 지금 과거에 갇혔거든요. 그래가지고 현재로 되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썬더를 찾아가지고 신검을 이용해서 썬더를 작동시켜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 신검을 지금 잃어버렸어요. 요 물속에 네. 썬더와 이안이 처박히면서 잃어버렸거든요. 요게 현상금 면포 2000필 에 올라와가지고 무르기 이 신검을 찾아 나서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이 신검을 노리고 있는 이들이 여러 명 더 있는데 이 신검 일단 누가 가지고 있냐면 황룡현감이라고 하는 도사가 있어요. 네. 이 도사가 지금 이 신검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현재 시점에서 온 2012년에서 온 살인귀 요 외계인 죄수 살인귀 그 다음에 또 요 삼각산의 두 신선 이 두 신선이 원래 황룡현감에게서 신검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친구래요. 이 두 신선이 황룡현감의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이고 그 다음에 자장법사 요는 사실은 스포일러일 수도 있는데 정체가 누구인지는 안 나와요. 그런데 진행하다 보면 얘도 외계인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 큰 이안 이렇게 총 몇 명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 6명이 이 신검을 노리게 됩니다. 이 황룡현감은 보면은 굉장히 엄청난 능력을 가진 것처럼 나오거든요. 이 무르기 찾아갔을 때 무르기 이제 부채를 써요. 자주 쓰는 부채가 있는데 이 부채를 알아보거든요. 자네 그 부채 나한테 팔 생각 없는가?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인연이란 게 참 무섭지 막 이러면서 서로 아는 사이인 것처럼 나오잖아요. 요게 약간 복선이고 그런데 나오자마자 몇 분 만에 죽게 됩니다. 리타이어. 네, 몇 분 만에 이 외계인한테 촉수에 찔려가지고 사망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무르기한테 너는 일에 끼지 마라 라는 이상한 유언을 듣게 됩니다. 무르기. 요것도 아마 제 생각에는 2부에서 어떤 특별한 작용을 하는 복선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1부에서는 뭐 특별한 영향을 주지는 않거든요. 네. 제 생각에는 이 무르기 능력이 엄청 출중하고 몸 상태가 좀 이상해요. 그런 것들의 어떤 황룡현감이 무르기 몸에 무언가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뭐 뒤에 가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요 두 신선은 원래 이제 신검을 받도록 돼 있었죠. 자장법사를 찾아가가지고 자장법사가 신검을 노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자장법사 편에 서가지고 신검을 찾게 됩니다. 이 신검은 어디서 발견되냐면 어느 큰 집안의 결혼식에서 이 신검을 누가 선물로 주기로 돼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결혼식장에서 6명이 모조리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안이 이 신검을 마지막에 겨우 손에 넣을 뻔하는데 자장법사에게 당해가지고 신검도 빼앗기고 이안도 이렇게 결계 안에 가둬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서 요 외계인들의 정체가 이제 밝혀지죠. 외계인들은 사실 설계자를 찾고 있다. 설계자가 지금 아까 현대 파트에서 마지막에 실종이 됐잖아요. 다른 인간의 몸에 들어가면서. 그런데 아까 설계자가 죽은 곳, 마지막에 설계자가 이제 사라진 곳이 황룡산인데 그 황룡산에 있던 4명의 인물이 바로 황룡현감, 그 다음에 두 신선, 그 다음에 현감의 종이죠. 종인 개동이 이렇게 4명입니다. 그래서 이 4명 중에 누군가에게 설계자가 들어가는데 자각을 못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네. 외계인들은. 그래가지고 무르기 신검을 찾기 위해서 자장법사가 있는 밀본으로 이제 침투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안을 이제 도와주려고 하죠. 네. 이안에게 밥을 가져다 줬는데
그 밥에 독약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러져서 죽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두신선도, 이 두신선은 설계자가 몸에 안 들어있으니까 필요 없다, 죽여라 해가지고 독약이 들어있는 밥을 줬는데, 이 신선들은 그래도 능력이 좀 뛰어나가지고 네. 죽을 뻔하죠. 죽을 뻔했는데 운기 조식을 딱 해가지고 굉장히 그 장면이 약간 무협지 느낌이 나가지고 맞아요. 재밌었어요. 네. 재밌어요. 운기 조식을 이렇게 탁 하는 그런 장면도 네. 재밌었고, 네. 겨우 어떻게 이 무르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상황을 벗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이 무륵도 이안을 찾아가가지고 해독제를 넘겨줍니다. 하지만 이 장면에서 결국 무륵은 이 촉수를 몸에 꿰뚫림 당하면서 죽고 말죠. 네. 그리고 나서 이 무륵이 물 속에 수장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무륵이 과거를 떠올리죠. 그래서 무륵이 사실은 이안을 만난 적이 있었다. 이안이 그 물 속에 처박혔잖아요. 근데 그걸 구해줬던 게 무륵이었다. 라는 것을 그 기억을 되찾게 되고, 보면은 상처도 없어요. 이게 제 생각에는 뭔가 황룡현감과 연관되어 있지 않나. 왜냐면은 설계자가 들어있다고 이런 능력이 생긴다는 설정은 없었거든요. 아, 그건 스포 아닌가요? 왜요? 설계자가 들어있다. 그렇죠. 네. 이런. 못 들은 걸로 해주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스포일러였습니다. 네. 네, 아무튼 이상하게 몸이 보면은 죽었어야 되는데 심장 부분을 꿰뚫렸는데도 살아났거든요. 그래가지고 물 속에서 나와가지고 요 신검을 이제 쟁탈하기 위해서 이안과 무륵, 그리고 신선들도 자장법사한테 배신을 당했잖아요. 네. 원래 자장법사 편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안 편에 서가지고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살인귀가 뭐 혈투를 열심히 한 끝에, 전투 장면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막 신선이 가지고 있는 도구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주먹이 엄청 커지고 막 이런 네, 거. 그게 앞에서는 이 신선이 굉장히 개그 캐릭터로 나와가지고 정말 쓸데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물건들인데, 보면 여기서 굉장히 활용을 잘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부분도 굉장히 보면은 전투가 재밌게 배치가 된 것 같고, 아무튼 살인귀가 죽습니다. 5분이 지나버려가지고 몸에서 빠져나왔는데 5분이 지나버려서 죽고, 이안은 신검을 결국 탈취하는 데 성공을 하죠. 네. 그 다음에 여기부터 스포일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영화를 보신다면은 이 스포일러가 좀 영화에서 좀 제 생각에는 중요한 것 같아요. 2부에 있어서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은 이 1부 안에서의 스토리에서는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스포일러를 들으시고 2부를 보셔도 상관이 없고요. 네. 혹시 영화를 보실 거라면은 영화의 재미를 위해서 스포일러를 안 들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한 1분 정도 잠깐 음소거 네. 영상을 내려놓으시고 즐기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스포일러가 뭐냐면 이 무륵이 그래서 스포일러 엘러트입니다. 네. 삐리리리리리리. 네. 그래서 무륵이 과거의 기억을 완전히 되찾잖아요. 이 무륵의 몸에 들어가 있던 게 바로 설계자였죠. 네. 설계자가 문도석이 네. 새로운 인간의 몸을 찾고 있었는데 때마침 만난 것이 이 원래 무륵이 황룡현감의 어린 제자였죠. 그래서 앞에서 서로 알고 있었다라는 것도 사실 복선이었고, 네. 그 다음에 이안과 무륵이 알고 있었다, 이것도 복선이었고, 그래가지고 무륵은 내 몸에 외계인이 들어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정신을 잃게 되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스포일러 혹시 안 들으실 분들은 이제 다시 영상을 켜시면 됩니다. 스포일러 끝.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영화의 스토리 소개를 해드렸고, 영화의 좋은 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복선 회수가 괜찮은 것 같아요. 스토리적인 어떤 그런 네. 사실 약간 너무 복선 회수에 집착해가지고 약간 엉뚱한 장면도 있긴 했거든요. 그것도 그렇죠. 뭐 뒤에 가서 말씀드릴 그렇죠. 텐데, 네. 그래도 어떤 장르물의 재미에 장르물적인 재미에 공을 들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리고 CG 같은 것도 고려시대 도술들 그런 것들 굉장히 재밌고 잘 만들어졌고, 제가 또 찾아보니까 이게 고려시대 의류를 굉장히 고증을 잘한 거래요. 네. 저는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신파가 별로 많진 않아요. 그렇죠. 네. 마지막에 그
약간 그 누구야 그 가드 죽을 때 하바가 터지고 막 사람들 죽고 네. 그거에 대해서 막 이안이 막 저러면 안 돼 막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뭐 약간 심파라면 아. 심파인 것 같은데 그 외에는 뭐 네. 또 가드가 죽을 때도 좀 약간 아빠 이러면서 하는 것도 어떻게 네. 보면은 근데 그게 뭐 슬프다기보다는 오히려 약간 비장한 장면처럼 왜냐면 사실은 그게 막 감동이라기보다는 새드 엔딩에 더 가까운 장면이니까 심파가 적어가지고 보는데 좀 쾌적하다 이런 네.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최루탄이 없었다 그런 느낌이었고 네. 별로였던 점은 아마 뭐 다들 동감하실 것 같아요. 대사가 이상했다. 네. 제가 보면서 이상했다고 느낀 왜 이렇게 막 쭉 넘기면서 뭐 여러 많이 있었지만 이상했다고 생각했던 대사들을 제가 짚어봤는데 예를 들어 문도석이 마지막에 죽을 때 인간을 찾아야 돼 이러면서 돌아다니거든요. 네. 근데 대사가 막 죽어가는데 인간을 찾아야 돼 라고 말을 할까? 인간은 어디 있지? 이렇게 말한다든가 인간 막 이렇게 소리를 친다든가 이런 게 좀 더 자연스럽지 않아요? 인간을 찾아야 돼 너무 약간 설명조의 문장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안이 그 무릉 만날 때 너 살아있었구나 괜찮아? 이렇게 물어봐요. 요것도 좀 이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뭐 썬더 뭐 여러분들 썼던 대사 보시면서 이상한 부분은 굉장히 많았겠지만 요 대사가 제일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은 놀랍구나. 네, 뭐 그래요. 로봇이 할 법한 대사죠. 네. 근데 너무 클리셰적이고 네, 너무 올드하고 맞아요. 사실 로봇에 대해서 요즘 하는 얘기들은 로봇과 인간이 과연 구분이 가능한가 뭐 허부터 시작해가지고 허 그 다음에 엑스 마키나 이런 영화들 나의 마더 이런 영화들 거치면서 사실은 로봇은 감정을 느낄 수 없다 이런 건 너무 옛날 느낌이잖아요. 옛날 느낌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사실 이 영화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로봇이 그렇게 감정이 없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얘네들 계속 인간 사회에 관여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관여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런 느낌이 들다 보니까 약간 괴리감이 느끼는 부분도 있고, 네. 그래가지고 좀 어색한 대사들이 많았던 것도 있고, 그 외에도 그러네요. 외계인 사실 얘네들은 외계인인 거. 외계인이 아니라 외계인이 만든 로봇인가? 썬더는 로봇이 맞는 것 같고, 네. 가드는 약간 애매한 것 같은데, 그러게요. 네, 제 생각에는 가드도 외계인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외계인 걔네들하고 생긴 모습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 몸을 이루고 있는 것도 보면은 제 생각에는 가드 몸 뜯어질 때 보면은 막 파란색 결정 같은 거 막 네, 흩날리잖아요. 네. 그게 제 생각에는 썬더 내부에 있던 물질하고 똑같은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그런 것들 보면은 둘 다 로봇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외계에서도 이제 로봇과 생물의 구분이 그렇게 비슷할까라는 생각도 그쵸. 들고. 사실 외계에서 오히려 그것이 더 네. 심지어 우리보다 더 발달한 사회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 더 구분이 안 되는 게 더 음, 그럴듯하지 않나. 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약간 오늘날 장르물의 어떤 발전에서 너무 뒤처져 있다. 오늘날 우리가 장르물에서 다루는 로봇, AI 이런 것들보다는 너무 옛날 그 스필버그의 AI 네. 네 그쯤 시절의 로봇에 대한 이해에 더 가깝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전개가 스토리가 뭐 그 괜찮긴 한데 이게 장르라서 사실은 봐줄만한 거지. 이게 그 개연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닙니다. 맞아요. 일단은 왜 죄수들이 그 가드하고 썬더를 과거로 쫓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썬더가 설명을 해줘요. 왜 쫓아오는지. 왜 쫓아가요? 뭐라고 그것 때문에 하더라? 아닌가요? 그 에너지 때문에?
뭐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저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설명을 해주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좀 최악이었어요. 납득이 안 돼요 일단. 저도 왜 쫓아가지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딱 그 시점에서 썬더가 쟤네들은 이러이러해서 쫓아오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해줘요. 아 그래요? 그렇게 설명이 필요하게 연출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 에너지 그거 신검 때문에 쫓아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왜냐면 이 신검이 뭐 우주선을 조종하는데 필요하다 요렇게 묘사가 돼. 그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거였어요. 우리가 살아남아 있으면 우리가 계속 그 하바를 퍼뜨리는 걸 방해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얘네가 우리를 없애기 위해서 쫓아오는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요? 네. 너무 납득이 안 되는데요? 납득이 안 되죠. 네, 너무 납득이 안 되고 네. 그 부분이. 그 다음에 뭐 이안도 총을 몇 개 안 가져갔는데 너무 네. 많이 많이 쏘는 것도 사실은 좀 그랬고 그 다음에 제일 뜬금없는 장면, 이 장면이 제일 뜬금이 없습니다. 무슨 장면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주선을 발견을 하는 장면인데. 네, 무르기 우주선을 발견한 강물에 이제 요게 그거죠, 썬더죠? 썬더인가요? 네, 썬더 자동차가 지금 우주선으로 변신한 거죠. 그렇구나. 네, 요거를 무르기 발견을 하고 네. 이안이 위에서 아래로 이게 이 장면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네. 요 뭐 우왕인지 저항인지가 불을 던져가지고 거기 누구야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 장면이 뭐 왜 들어갔는지 왜 넣었는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사실은 필요가 없죠. 왜냐면은 무르기 이걸 알 필요가 없어요. 무르기 이 우주선이 그러니까 너무 자기에 의한 이야기 전개고 심지어 이것도 어떻게 발견하냐면은 얘가 벽에 이제 주먹으로 맞아가지고 벽에 그렇죠. 이렇게 뚫렸는데 그 구멍에서 우연히 이 우주선을 봐가지고 내려간 거잖아요. 네. 너무 우연에 의한 에너지 그러네요. 이야기가 전개다. 네. 이 장면을 왜 넣으려고 한지는 알겠어요. 왜냐면은 이 우주선을 이안이 발견을 했기 때문에 신검을 찾으려 한다. 왜냐면 이 우주선을 작동시키려면 신검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일단 우주선 찾았고. 네, 이 우주선을 찾았으니까 다음은 신검을 신검이다. 찾아야겠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전개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 무르기 볼 필요가 없죠. 네. 무르기 볼 필요도 없고 이안만 보여줘도 되는 장면이고 네. 사실은 아예 안 넣어도 되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대사로만 잘 처리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너무 그 말이 되는 이야기에 집착을 해가지고 넣은 장면이 아닌가. 그러니까 개연성을 너무 신경 써서 개연성이 희생당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그 여러 곳에서 제가 뭐 이거는 제 평가는 아니지만 캐릭터가 너무 많고 이야기가 너무 정신이 없다. 현재와 과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가 이해가 잘 안 된다라는 평가도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길이를 더 길게 하고 이야기에 대한 서사를 더 넣어가지고 이게 만약 드라마가 됐으면은 더 납득이 되면서 좀 더 재밌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습니다. 네. 어떻게 또 하실 말씀 있나요? 이 영화에 대해서 어떤 점이 좋았다, 어떤 점이 별로였던 것 같다. 저는 뭐 다 짚어주신 것 같고요. 네. 저는 그 도사 캐릭터들이 상당히 재밌었고 또 연기도 상당히 잘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흑설과 청운. 맞아요. 네. 그 조우진 배우랑 누구죠? 굉장히 그 배우랑 약방의 감초 역할이 맞아요. 이거다 네. 싶은 그런 네, 캐릭터죠. 염정아 배우랑 네, 그렇게 두 분이서 연기도 너무 잘하고 상당히 매력적인 캐릭터였고 그 다음에 그 오왕자왕 캐릭터도 되게 그쵸. 좋았고 네, 그 고양이인데 도술로 이제 네. 인간으로 변해. 근데 그것도 네. 약간 자기 문제예요. 다 자기 왜냐면은 문제예요. 전우치에 나와요? 강아지가 사람으로 변하는 게 똑같이 나옵니다. 전우치의 어떤 종으로 나옵니다. 네. 네, 약간 자기 복제고. 네. 그게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전우치를 다른 감독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했다면 오마주로 느낄 수도 있을 텐데. 그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이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게 전우치하고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 아예 세계관을 공유했으면. 네, 그런 부분도 좀 아쉬워하더라고요. 왜냐면 전우치 사실 좋아하시는 분도 좀 있었거든요. 맞아요. 전우치 네. 영화
제 생각에도 재밌는 영화고 사실은 전우치도 비슷한 단점이 있어요. 이 영화랑 비슷한 약간 무리한 개그 욕심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네. 그래도 저는 전우치 재밌게 봤거든요. 뭐 어린 시절에 봐서 그랬을지는 모르겠는데 당시에 또 그런 영화들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나라 장르 영화 뭐 그런 영화가 없었다 보니까 약간 그 단비 같은 네.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이 영화하고 어떻게 연기가 돼가지고 전우치에 대한 어떤 세계관과 연계가 있다면 더 재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그러네요. 들고요. 네. 네. 그 정도입니다. 저는 네. 그리고 뭐 남은 떡밥들 네. 같은 것도 제가 정리를 해왔어요. 네. 일단은 요 민계인이라는 음. 등장인물 마지막에 맞아요. 나오잖아요. 이분이 그 이한이의 친구의 이모이면서 네. 이 가드에게 반해가지고 자꾸 수작을 거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사실 갑자기- 반한 게 아닌 것 같죠? 제 생각에는 그게 아니, 어떤 뭐 목적을 가지고 그쵸. 접근한 것처럼 마지막에 보이는 것 갑자기 같아요. 총을 쏘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쵸? 그 다음에 왜 무르그는 죽지 않는가? 무르그의 과거의 기억이 왜 봉인됐는가? 그렇죠. 뭐 충격을 받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누가 일부러 봉인한 건지 그런 것들. 네. 그 다음에 황룡현감의 부채와 칼들도 뭔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은 그 칼이 없어지거든요. 살인귀가 죽을 때 칼이 없어져요. 그래요? 그것도 뭔가 외계인의 물건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이 영화가 좀 더 이제 간다면 이 도술이라는 것이 뭐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가 만약 스토리가 진짜로 더 간다면은 사실은 외계인의 능력을 끌어다 쓰는 거다. 막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왜냐면은 현대 시대에서 이런 도술이 없잖아요. 네. 왜 사라졌는가 이런 거에 대한 대답도 할 수 있다면은 영화가 좀 더 깊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요런 떡밥들이 네. 남아 있는데 뭐 2부에서 네. 여러분들 궁금하시다면 네. 보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미 다 만들어져가지고 네. 뭐 사실은 후반 작업까지 했기 때문에 많이 뭔가 달라질 것 같진 않지만 네. 그래도 일부에서 보여줬던 그런 단점들이 조금 나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네. 저는 이 캐릭터나 말씀하신 대로 좀 스토리나 뭐 상당히 이제 공을 들인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해서 네. 좀 더 잘 만들었으면 너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계속 남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방송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하면 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저희 방송 팟빵 그리고 유튜브 소영대 살롱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에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생존자분들 구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다뤄줬으면 하는 그런 작품들이 있으시면은 얼마든지 또 추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토요일 오후에 네. 녹음을 해봤는데 주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같이 들어주신 콩땅콩님도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희가 그 외에 또 네. 여러분들 보신 것 같은데 네. 한번 그 채팅으로 네. 생존 신고를 네, 해주시면 생존 신고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 다음 주에 또 방송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요.